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밤의 호흡 리듬 온기를 성스럽게 조율하는 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신사님들이 속으로만 품고 계신 판타지, 바로 입안에 사랑의 물을 맡기고 또 삼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직 나만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셨던 분들, 혹은 언니에게 말 꺼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이번 영상의 주제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영상 곳곳에는 신사숙녀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팁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성스럽고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사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중년의 연애와 부부 생활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사님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원장이 상담실에서 수많은 신사님들을 만나면서 꼭 한 번씩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판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장면을 떠올릴 때 가장 강하게 자극을 느끼는지 말이죠.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과 제자라는 역할극에 빠져들고, 어떤 분은 상사와 비서 같은 상황극에 몰입하면서 스릴을 느끼고, 또 어떤 분은 구속이나 주도권을 표현하는 자세에 강한 호기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느낌, 관음적인 상황을 떠올리며 자극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판타지들 속에서도 유난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안에 사랑의 물을 맡기고 그걸 받아주는 장면입니다. 말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신사님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소망인 거죠. 그래서 먼저 안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특정한 몇 사람만의 특이한 취향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성인 남성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판타지입니다. 나만 이상한가, 나만 너무 과한가,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끌릴까요? 그렇다면 왜 이 장면이 유난히 남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까요? 그 안에는 몇 가지 심리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나의 욕망을 끝까지 받아주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해주는 모습은 남자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구나 하는 아주 강한 상징처럼 작용합니다.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으로 연결되는 거죠. 둘째, 소속감과 주도권입니다. 사랑의 물을 맡기는 순간을 떠올리면 신사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은 나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장면의 흐름은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감각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작용하면 안정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셋째, 시각적인 자극입니다. 입안에 받아주는 모습 혹은 마무리하는 장면은 신사님의 눈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기 쉽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물을 상대가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장면 자체가 나는 지금 주인공이다. 내가 이 순간을 이끌었다. 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을 포함한 각종 어른 전용 영상 문화입니다. 자극적인 연출 속에서 이 장면이 하나의 클리셰처럼 반복되다 보니 현실의 신사님들 머릿속에도 이게 아주 강력한 판타지의 형태로 새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본능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꿀단지 안쪽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강렬한 완성감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임 문제, 건강 문제, 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항상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때 입안에서 마무리하는 판타지가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마무리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대신 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적인 욕구와 현실적인 타협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판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이런 부탁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신사님 입장이 아니라 언니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어느 날 그 말이 처음 건네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입안에 맡기고 싶어. 혹은 한 번만 삼켜주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 언니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궁금함과 당황스러움입니다. 평소에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부탁을 갑자기 들은 거니까요. 저걸 정말 내 입안에 받아도 되는 걸까? 이걸 먹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해야 할까 안 해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어지럽고 복잡해집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일수록 이 갈등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거절하면 괜히 내가 차가운 사람 같아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덜컥 받아들이기에는 두려움이 앞서죠. 성 원장도 젊었을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비슷한 부탁을 처음 들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가도 입으로 그것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장면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기도 하고 슬쩍 화제를 돌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상대가 이걸 진심으로 바란다는 걸 느끼면 나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들어줘야 하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솔직해졌는데 나도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이때 많은 언니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몸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다는 겁니다. 혀와 목이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만나면 의지와 상관없이 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몸은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갑자기 나타난 자극에 놀랐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언니들은 오히려 신사님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용기를 냈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면 더 당황스럽고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미안해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사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언니가 처음 시도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구역질을 참고 애써 웃어넘기거나 급하게 물을 찾고 고개를 돌린다면 그것은 신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오히려 신사님을 위해 한 번이라도 맞춰보려고 했던 애정과 용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의 섭섭함을 느끼기보다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신사님이 마지막까지 사랑받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부부들. 다음으로 오래 함께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한 여사님은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 집에서는 가족에게 헌신적인 좋은 남편. 술자리 좋아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도 않고 그 흔한 취미도 많지 않은 아주 소박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남편에게 단 하나 아주 오래된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입안에서 마무리하고 여사님이 그걸 받아주는 장면이었죠.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휘어져도 이 바람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사님도 당황스럽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그것만 그렇게 고집할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편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걱정도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그 외에는 특별한 요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 밖에서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과한 취미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것도 아니었죠. 직장과 집, 자녀와 아내, 이 네 가지가 남편 인생의 전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단 하나 바라던 것이 바로 이 판타지였던 겁니다. 여사님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고 나를 위해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 소원 하나는 내가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입안에 머무르는 느낌, 넘길 때 올라오는 거부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킬 때마다 솔직히 조금 니글거리고 속이 불편해질 때도 지금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날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날에는 기꺼이 맞춰줘요. 이것 하나가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라면 나는 그걸 아내로서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쪽의 판타지를 무조건 들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여사님도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끔은 나를 이렇게 좀 더 다정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평소에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남편이 정말 성심껏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관계는 한쪽의 요구만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의 욕구를 주고받는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60대 부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판타지는 그들 부부의 생활 패턴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그로 인해 만족을 느끼고 여사님은 그 대신 자신이 원하는 애정 표현을 충분히 받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나는 너의 욕망을 존중하고 너는 나의 마음을 돌봐준다. 라는 믿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판타지는 억지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위에서 서로가 조금씩 맞춰가며 합의점을 찾을 때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따뜻한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맛에 익숙해지고 변화로 건강까지 알아챈 언니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힘들고 낯설기만 했던 입안에서의 마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나 연인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행위까지 포함되었을 때 비로소 관계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죠. 도봉구에 사시는 한 언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언니도 처음에는 남자의 우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질감도 낯설고 향도 신경 쓰이고 목이 막히는 느낌도 자주 올라왔죠. 그런데 오랜 시간 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 이제는 그 마무리까지 이어졌을 때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나눴구나 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마치 밥만 먹고 반찬을 못 먹은 것 같은 허전함이 느껴진다고 표현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날따라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음식 탓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상한 느낌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어지자 언니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매번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가까이에서 느껴왔는데 이 정도로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냥 우연은 아닐 수도 있겠다. 결국 언니는 애인을 설득해서 비뇨기과에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분이 몹시 쑥스러워하고 괜찮다며 버티려고 했지만 언니가 이렇게 말하니 결국 마음을 바꾸었다고 해요. 이건 내가 기분 탓으로 느낀 게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 외면하면 나중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전립선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고 회복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 맛의 변화를 그냥 넘겼다면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언니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의 몸에 이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구나. 조금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의 이상을 눈치챌 수 있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동시에 이제는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다고요.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언니에게는 입안에서의 마무리가 단순한 성적 배려를 넘어서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는 아주 섬세한 감각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사님들, 언니가 어느 날 오늘은 맛이나 느낌이 평소랑 좀 다른데 라고 말한다면 그냥 농담으로 넘기지 마시고 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느끼는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남자의 우유 정말 더럽고 위험한 걸까요? 이제 많은 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안에서 마무리를 요구받았을 때 언니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이것입니다. 이거 더러운 건 아닐까? 몸에 안 좋은 건 아닐까? 위생적으로 괜찮은 걸까? 먼저 과학적으로 알려진 부분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남자의 우유에는 단백질과 아연, 소량의 미네랄과 각종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독극물처럼 몸을 해치는 물질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량이 입안을 거쳐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병이나 기타 감염이 없는 건강한 상태일 때에 한해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병원 검사에서만 드러나는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이런 스킨십을 나누고 싶다면 둘 다 정기적으로 성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남자의 우유를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안에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이 너무 미미해서 화장품처럼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극도로 더럽거나 위험한 물질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신사님이 언니에게 설명하실 때 이건 몸에 해로운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생리적인 분비물이고 건강 상태만 잘 관리한다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절대 과장해서 완벽하게 무균이다.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과 향을 둘러싼 현실적인 이야기. 이제 신사님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맛과 향입니다. 많은 언니들이 입안에서 마무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사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덜 역하게,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죠. 여기서 하나 찔러볼게요. 언니의 입맛을 신경 쓰고 계신가요? 남자의 우유의 맛과 향은 그날의 컨디션, 수분 섭취량, 식습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정확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상담실에서 들었던 언니들의 체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과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한 날은 대체로 향이 더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물과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커피, 술, 담배를 줄였던 기간에는 확실히 부담이 덜하다는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신사님이 정말 언니를 배려하고 싶으시다면 이 판타지를 실현하고 싶은 날만큼은 평소 식습관을 조금 정돈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너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의식적으로 늘려보는 겁니다. 상담 중에 남편이 며칠 동안 포도를 열심히 먹더니 예전보다 훨씬 부담이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한 언니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파트너를 위해 식습관을 신경 쓰려는 노력 자체가 언니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먹어줘, 삼켜줘, 부탁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나는 이렇게 내 몸과 생활을 손질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언니의 마음 문은 훨씬 더 부드럽게 열립니다. 언니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사랑과 존중. 지금부터는 신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판타지를 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꺼내야 서로 상처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거절당해도 덜 서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첫째, 타이밍입니다. 관계 직전에 갑자기 오늘은 입안에 부탁해. 이렇게 던지듯 말하면 언니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압박감만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평소에 편안한 대화 분위기 속에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나는 너랑 더 잘 지내고 싶고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 쑥스럽지만 하나 말해보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여는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이유를 숨기지 말고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극을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고 싶고 너와 나 사이의 신뢰를 더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언니의 선택권을 분명히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판타지가 있다는 걸 알고만 있어줘도 좋고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한 번쯤 생각해줘도 고마워. 지금 당장 해달라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때 언니는 압박이 아닌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넷째,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좋고 어떤 애정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지 너의 판타지도 나에게 들려줘. 이렇게 묻고 실제로 그것을 들어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판타지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판타지를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중년의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성 원장이 상담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타지가 있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판타지를 꼭 실현해야만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바람을 인정하고 현실과의 경계선을 성숙하게 그으면서 파트너와 함께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의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 직장과 가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로 누적으로 인해 성적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판타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전하고 존중이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억누르고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선을 지키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언니가 거부감을 보인다고 해서 당장 상처받고 문을 닫지 마시고 왜 불편한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지 함께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 오늘은 남자들이 유난히 많이 품고 있는 입안에 맡기기와 먹어주기라는 판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판타지는 결코 신사님만의 비밀스러운 욕망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인 남성들이 비슷한 바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언니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람을 어떻게든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판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판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사랑과 존중, 건강과 안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잊지 않으신다면 이 판타지는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요구가 아니라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사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을 통해 중년의 연애와 부부 생활이 따뜻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원장은 언제나 신사님들 편에서 밤의 호흡과 리듬, 온기를 함께 조율해 드리겠습니다.